96회 전산세무 2급 문제이고요. 전 강좌 이어서 푸는 문제입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문제 3번에 있는 부가가치세 신고 문제랑 결산자료 입력에 있는 4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부가가치세 관련 문제 내용 보시면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는 문제이고요. 두 번째 문제는 우리 어김없이 또 나온 거죠.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문제입니다. 그래서 2기 확정신고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해달라는 문제. 그래서 하나는 3점, 하나는 7점짜리.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 몇 기? 2021년도 1기. 그래서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당사에 금년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대손세액 공제는 확정 때밖에 못 들어가요, 여러분. 네, 확정 때밖에. 그래서 1기 확정, 2기 확정. 1기 확정이라고 했으니까 4월 1일부터 6월 30일 부가세 신고할 때 같이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서식 곧바로 열어놓고 시작할게요. 자, 부가가치 모두 선택하시고요. 부속명세서 원에 가시면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라는 서식이 있죠. 네, 메뉴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어주시고 그리고 1기 확정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몇 월부터? 4월부터 6월을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문제 순차적으로 하나씩 요건을 볼게요. 2019년 7월 27일 당사에서 사용하던 비품 냉난방기를 신라 상사에 330만 원 공급 대가이고요. 공급 대가라는 건 부가세가 포함된 부분이죠. 그래서 공급 대가 330만 원에 대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외상으로 판매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2021년 6월 1일 현재 신라 상사의 대표자가 무엇되어 실종되어 비품, 냉난방기 대금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었다. 자, 이 얘기는 법의 요건 충족이다. 우리 실종은 사실상 법에서 5년 기간을 카운트하는데 그런 거 다 충족했다는 표현을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요건 충족 일자가 언제이다? 2021년도 6월 1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1기 확정 부가세 신고 기간은 조금 전에 입력을 했지만 언제부터 언제요? 4월부터 6월이에요. 그리고 1기는 6개월치 전체를 묶어서 대손세액 들어가는 거죠. 그럼 그 기간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고민하신 이 문제를 처음 보신 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시냐면 비품을 팔았어? 그러면 상거래가 아니니까 내가 미수금이라고 회계처리를 했겠구나. 부가세 포함해서 얼마? 330만 원을. 그러면 요 부분이 지금 대손세액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느냐? 돼요, 여러분. 우리가 대손세액 공제를 받겠다라고 하는 건 무슨 법은 세액이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누가 있으면 될까요? 부가가치세 10%가 있는 세금 계산서라는 부분이 발급이 됐던 거래이면 되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시면. 그럼 우리는 고정자산 매각하면서 세금자 발급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되는 거 없죠, 여러분. 그럼 이 부분은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대손의 사유는 뭐가 되는 것이다? 대표이사 실종의 사유가 됩니다. 그럼 일단은 요건은 충족이 되는 거죠. 그러면 곧바로 입력할게요, 여러분. 요건 되는 건 바로바로 입력할게요. 그럼 대손 확정일에 가셔서 날짜 며칠 넣어주시면 될까요, 여러분? 우리 2021년도 6월 1일입니다. 그리고 대손 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으로 반드시 넣으셔야 돼요. 330만 원. 그러면 110분의 12 계산해서 30만 원이 나옵니다. 거래처 자리 가셔서 코드돔 F2번 눌러주시고요. 우리 이 거래처는 누구라고 되어 있었나요, 여러분? 신라 상사. 제가 거래처 표시를 안 해드렸네요. 신라 상사에 330만 원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거래처는 신라를 검색해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대손의 사유는 대표이사 실종이죠, 여러분. 그럼 몇 번이에요? 3번 선택하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더 하실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네, 그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두 번째 요건. 자, 2018년 3월 15일 주식회사 민교전자의 제품을 판매한 매출채권 1,100만 원 공급 대가라고 되어 있고요. 자, 이를 받기 위해 법률상 회수 노력을 하였으나 회수하지 못하고 2021년 3월 15일자로 상기 매출채권의 소멸시효가 무엇되었다? 완성되었다. 우리 상법상의 소멸시효 완성은 3년이죠, 여러분. 그럼 지금 보시면 2018년 3월 15일부터 발생이 됐어요. 발생된 부분이.
그러면 우리 2018년도니까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요건 충족한 거죠, 여러분? 우리 상법상의 3년 지났습니다. 됐을까요?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1기의 확정신고 기간은 4월부터 6월을 우리가 입력하지만 사실상 대손세 공개는 6개월에 한 번씩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대손에 우리 인정되는 확정일자가 1월 1일부터 6월 30일에 들어오는 부분이라면 다 입력해야 되는 거죠. 설마 또 3월 15일이라고 해서 안 넣으시면 안 되니까. 그럼 이것도 요건 충족이다, 불충족이다? 충족이에요, 여러분. 네, 충족입니다. 그러면 넣어주시면 되겠죠. 대손 확정일자에 가셔서 2021년도 3월 15일 넣어주시면 되시고요. 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 1,100만 원. 그러면 110분의 11에서 100이 나와질 거고요. 거래청 코드 도움하시고 무슨 거래처? 민규전자요. 그래서 민규전자 선택하시고 소멸시효 완성은 몇 번에 있어요, 여러분? 6번이요. 그래서 6번 선택하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할 거 있어요? 없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문구로 넘어갑니다. 자, 2021년 1월 9일 주식회사 순우상사에 판매하고 받은 약속원 부가가치세 포함 얼마? 220만 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금액이 2021년 6월 11일 최종 부도 처리되었다. 자, 부도도 대손사유에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부도는 반드시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부도가 무엇하게 되면 발생하게 되면 부도 발생 후 몇 월경과 우리 6월 경과 시점이 대손이 확정되는 시점이다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그럼 6월 경과가 되려면 6월 11일이에요. 그럼 7월 11일, 8월 11일, 9월, 10월, 11월, 12월이에요. 그래서 실제 대손이 인정되는 날짜는 2021년도 며칠이 된다. 12월 11일이죠, 여러분. 근데 제가 경과라고 했으니까 항상 플러스 1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12월 12일이 경과 시점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부분은 1기 부가가치세 신고 때 들어가면 안 되고요. 몇 기? 2기 때 들어가야 되죠. 2기 때. 그래서 3번은 입력하지 않습니다. 자, 네 번째. 2020년 7월 우리 채무자의 무슨 부분이요? 파산을 근거로, 파산이 사유네요. 근거로 하여 대손세액 공제를 받았던 주식회사 경건상자에 대한 매출채권 770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고요. 자, 그 금액 중 2,310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을 2021년 5월 31일 보통예금 통장으로 수령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당사는 해당 채권에 대해서 2020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무엇을? 대손세 공제를 적용받았습니다. 그리고 대손의 사유는 7번 대손채권 일부 회수로 직접 입력해달래요. 우리 직접 입력도 가능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사유 주면서 벌써 법 얘기가 끝나졌네요. 우리가 대손 처리 받았던 금액은 7,700인데요. 전부 다 회수한 게 아니라 일부 회수인 거죠.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나 대손금 무엇했어? 회수했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대손금 회수했을 때 내가 뭘 받은 적이 있으면 대손세 공제를 받은 적이 있었다라고 하면 우리 이 대손세 공제 받은 거 무엇 해야 된다? 국가한테 다시 우리 납부하셔야 된다겠죠, 여러분? 근데 그 납부를 어디서? 매출세액 쪽에서 정리하셔야 되죠. 됐나요? 그럼 지금 현재 정확하게 구분하실 게 우린 대손세액 공제를 받는 입장이다 라고 했을 땐 서식에 입력을 하실 때 무엇으로 입력한다? 양수로 입력하죠. 양수. 그래도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아무 말 안 하고도 그냥 양수를 넣었잖아요. 그런데 대손세액 공제를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대손금 회수 부분 때문에 우리 공제가 아니라 오히려 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럼 서식에 입력할 때 뭐로 넣는다? 음수로 넣는다겠어요, 여러분? 음수로 입력을 해야 됩니다. 요거까지 같이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요 부분은 음수로 입력. 됐나요? 그럼 입력하러 가볼까요? 대손 확정일자에 가시면 되시고요. 일자는 며칠 넣어주시면 되실까요, 여러분? 우리 대손금 회수한 날짜 2021년도 5월 31일. 자, 그리고 대손금액에 마이너스 부호 붙여주시고 2,310만 원 부가세 포함 금액을 입력. 그러면 대손세액은 110분의 10에 해당되는 마이너스 210만 원이 나옵니다. 자, 거래처란에 가셔서 코드돔 F2번 해주시고요. 우리 무슨 거래처? 경건상사라겠네요. 경건상사 넣어주시고요.
자, 그리고 대손의 사유는 7번 직접 입력이라는 버튼이 있죠, 여러분. 네, 이거 선택을 해주시고 그리고 공란에 뭐라고 넣어주셔라. 오타 내시면 안 되겠죠. 글씨 정해졌으니까 대손 채권 일부 회수라고 넣어주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고 엔터. 더 할 일은 있다 없다? 없다. 됐을까요? 그래서 대손세공제와 관련돼서 입력해야 되는 부분의 문제를 4건을 주었고요. 그 4건 중에 3번은 입력하지 않아야 답안 처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난이도가 아주 높다라는 문제는 아니에요. 기존에 냈던 패턴하고 거의 유사한 문제들을 다 냈네요. 오히려 저희가 98회 기출이었나요? 거기서는 최근에 바뀐 세법의 문제들이 출제가 됐었잖아요. 그런데 이건 뭐 과거부터 해왔던 부분 낸 거니까 특이한 건 없죠. 다 되셨으면 저장 버튼 눌러주시고 메뉴 닫아주시고 3점을 획득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문제는 곧바로 무엇 하셔도 돼요?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서 열어놓고 가시면 되죠. 네, 문제 기본사항만 먼저 읽을게요. 자, 다음은 202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된 자료이다. 이를 반영하여 부가가치세 제2기 확정신고서인 우리 10월 1일부터 12월 31일에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제시된 자료만 있는 것으로 가정하고 아래 내용 중에서 예정신고 누락부는 전표 입력하고 여러분 이제 문구가 달라진 게 있어요. 예정신고 누락부는 전표 입력을 하고 저 부가세 신고서 여세요라고 했는데 제가 문제 안 읽고 갔죠. 네, 뭐 열어놨다고 문제가 되진 않겠지만 입력하고요. 가산세를 반영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매출 내역이 있고요. 매입 내역이 있고요. 그리고 추가로 고려할 사항에 매출의 내용을 봤더니 9월 25일 비사업자인 김대용 씨에게 매출을 하고 이런 누락분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10월 1일부터 12월 31일에 2기 확정신고에 9월 25일은 예정신고 누락인 거죠. 자, 그리고 매입에 가서 보니 9월 16일 날 우리 원재료를 현금으로 매입하고요. 누락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네요. 그럼 이 두 가지 반영해 주셔야 되겠죠. 자, 기타 사항에 가서 보니 위에 예정신고 누락분은 매입 매출 전표 입력에 입력을 하시고 우리 무엇도 포함해라 분계도 포함해서 우리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분계 포함해서 입력을 해주시고 그리고 입력한 후 불러오고 나머지 입력된 자료는 무시하고 제시된 자료를 직접 입력하래요. 그럼 결론은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자, 지금 여기 써 있는 매출과 매입 자료는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 서식에 가서 직접 손으로 무엇 하셔라 입력하세요 라는 문제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추가로 고려할 사항에 주어져 있는 9월 25일과 9월 16일은 어디에 가라 매입 매출 전표에 가서 전표 입력을 해달라. 다만 분계도 반드시 같이 해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건 분계 입력을 해서 무엇 하셔라 부가가치세 신고 서식에 자동 반영시켜달라. 손으로 입력하는 건 다 감점하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제 그 얘기가 요 글씨인 거예요. 됐을까요? 그 내용. 자, 그리고 법인카드 사용액은 모두 매입세 공제 요건을 무엇하였다? 충족하였다. 우리 왜냐면 카드 사용 부분은 여러분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건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하지만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지 않은 건 일반 전표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두 공제 요건 충족했다고 아예 단서를 줬어요. 자, 부가가치세 2기 예정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22년 1월 23일에 2기 확정 신고를 하는 것으로 가정하며 우리 납부 지연과 관련된 가산세 미납일수는 며칠로 90일로 해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3개월 이내,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신고하게 되면 우리는 75% 감면받죠, 여러분? 네, 그런 힌트일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희 시작을 해볼게요, 여러분. 이 문제는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될까요? 전표 입력. 그리고 부가세 신고서에 가서 매출 내역, 매입 내용 넣어주시고 그리고 가산세 계산하시고 저장하고 나오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그대로 두세요, 여러분. 그리고 전체 메뉴 눌러주시고요. 회계관리 쪽에 갑니다. 그리고 회계관리 쪽에 가셔서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을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열어주시고 우리 날짜는 며칠? 9월 25일부터 할게요. 9월 25일을 입력합니다. 내용 보면 비사업자인 김대용 씨에게 제품을 현금으로 매출하고요. 현금 영수증을
발급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매출하고 발급한 현금 영수증 407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인데 이 누락분을 반영해달라고 합니다. 돈 뭐 받았다고 여러분? 현금이요. 그리고 뭐 발급했다고요? 현금 영수증이요. 근데 부가세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현금 영수증 과세 매출인 거죠. 그럼 유형에 가셔서 매출 쪽에 현금 과세는 몇 번이다? 22번. 그럼 유형에 22번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품목엔 제품이라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인 얼마? 407만 원을 입력하시면 370에 37만 원이 나오겠죠. 누구한테 팔았다고 했냐면 김대웅한테 팔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대웅 씨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우린 현금 영수증이니까 전자는 관계없죠, 여러분. 분계를 현금으로 가시면 되겠네요. 그럼 입금전표 처리가 되고요. 우리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과 제품 매출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부가세 37만 원 언제 안 냈을 것이다? 2기 예정신고 때 안 냈겠네요. 자, 그 다음 문제 들어갈게요. 자,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고 끝나면 부가세 신고세 자동 반영 안 되죠? 우리 지금 자동 반영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럼 입력을 하시고 반드시 상단에 누가 있다? 간편집계라는 버튼이 있죠? 간편집계에 역삼각형 모양 눌러주시면 예정 누락분이 있죠, 여러분. 그래서 예정 누락분 선택합니다. 그리고 확정신고 개시일자는 10월부터 12월에 부가세 신고세 반영할 거니까 10월 달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10월 넣어주시고요. 확인 눌러줍니다. 그럼 매출이라는 글씨 옆에 누락이라는 보라색 글씨 들어오죠? 그럼 자동 반영됩니다.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9월 16일이네요, 여러분. 그러면 다른 그대로 두시고요. 16일 입력합니다. 자, 주식회사 샘물에게 원재료를 현금으로 매입하면서 수취한 종이세금 계산서 얼마요? 17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라고 되어 있고 이 부분을 무엇하였다? 누락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 원재료 매입한 종이세금 계산서 부분은 매입세 공제받는데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 그렇죠? 네, 그래서 공제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입력하러 가시죠. 자, 유형 자리에 가셔서 우리 몇 번으로 넣자? 50일 과세로 넣고 품목은 뭐라고 넣으면 될까요? 원재료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급가액에 대해서는요. 지금 현재 얼마 넣어주셔라? 170만 원에 우리 17만 원 나오게끔 넣어주시면 되죠. 지금 매출과 관련된 부분은 부가세 포함이지만 여긴 부가가세 별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170만 원 넣어주시면 17만 원 나오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자, 누구한테 세금계산서 받아왔어요? 샘물이라고 하는 거랬죠. 그럼 코드잔에 가셔서 샘물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자예요, 종이에요, 여러분? 종이입니다. 그럼 전자 자리는 공락. 그리고 분계는 뭐로 가시면 될까요? 분계는 현금으로 매입했다라고 했으니까 현금. 그리고 출금 전표가 처리가 될 거고요. 우리 부가세 대급금 17만 원, 원재료 얼마? 170만 원 나오면 되는 거죠. 더 할 일 있을까요? 자, 입력 부분에선 이렇게 마무리. 그리고 우리 예정신고 누락분 확정신고 때 자동 반영해야 되니까 상단에 간편집게 다시 눌러주시고 예정 누락분 선택하시고요. 개시일자는 2021년도 10월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면 우리 9월 25일 매출처럼 똑같이 옆에 누락이라는 보라색 버튼이 나오게 됩니다. 됐을까요? 그러면 전표 입력은 마무리가 된 거죠, 여러분? 네, 그 다음 이제 부가세 신고서에 갈게요.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은 저는 메뉴는 종료하겠습니다. 부가가치 쪽에 가시고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선택을 해주세요. 자, 부가세 신고서에 가셔서 확정신고 기간인 10월 1일부터 12월 31일 입력하시고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기존에 반영된 게 있으면 다 지워달라. 그리고 입력된 자료 다 무시하고 이 자료 반영해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예정신고 누락분 7번에 들어온 370. 자, 그리고 12번 단에 들어온 170 말고는 다른 자료는 별도로 반영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쵸?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와져 있는 부분에 내용에서 삭제할 건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전표 입력을 했는데 이상하다. 예정신고 누락분 7번과 12번에 반영이 안 된다. 그러면 예정신고 누락분 선택을 안 한 거예요. 네, 그거 꼭 하고 들어오실 거. 됐나요? 그럼 매출과 매입 자료 넣고 가산세 얘기 해보도록 할게요. 자, 매출 내역에 갔더니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한 부분이 얼마가 있다.
3억 5천만 원이 있고요. 종이세금 계산서 발급한 부분이 2,500이 있대요. 어찌됐든 여러분 모두 다 뭐 발급했어요? 세금 계산서요. 그쵸? 그래서 모두 다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가 다 있네요. 그러면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의 과세 자리에 세금 계산서 발급분 몇 번 자리에 여러분? 1번 자리에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1번 란에 들어갑니다. 그럼 합계금액 그대로 넣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1란에 넣어주시면 되는 부분 1. 그럼 매출은 여러분 이거 한 건밖에 없어요. 그러면 일단 입력을 하고 오시죠. 자,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1번 란에 가셔서 합계금액인 얼마를 넣어주시면 된다. 여러분 지금 제 목소리 잘 들려요? 괜찮으신가요? 괜찮으세요? 아니요, 갑자기 인터넷 불안정 메시지가 계속 떠서 제가 그래서 이쪽 왼쪽 오른쪽을 다 보면서 수업을 하긴 하는데 갑자기 메시지가 떠서요. 다행이네요. 그러면 입력할게요. 3억 7,500만 원 입력하시면 되고 세액은 3,750만 원 자동 반영이 됩니다. 그럼 더 입력하실 건 없죠. 매출은 일단 입력할 건 없습니다. 매입에 가보도록 할게요. 자, 전자세금 계산서 수취한 일반 매입이 있고 법인카드 사용한 일반 매입이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 지금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였다라고 하는 이 일반 매입 같은 경우는 남번호 어디 가시면 된다? 10번 란에 가시면 되죠. 뭐 이런 식으로 문제 내주면 아주 좋겠네요, 여러분. 그래서 10번 란에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신용카드 사용했는데 하단에서 벌써 얘기했죠, 여러분. 모두 매입세 공제 가능하다고요.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 그 밖에 공제 매입이라고 하는 14번 자리에 가시고 그리고 일반 매입 41번 자리에 들어가면 되죠. 그래서 란의 위치는 다시 한 번 더 기록한다면 14번 란에 가셔서 우리 몇 번 자리 41번 일반 매입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위치 정리 끝났네요.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자, 매입세액 쪽에 가시고 10번 란 선택해 주시고요. 2억 9천이네요, 여러분. 네, 2억 9천. 그리고 세액은 얼마 넣어주시면 돼요? 2,900만 원. 자, 그리고 우리 14번 자리 선택하시고 41번 라인 선택하셔서요. 우리 2,100만 원 넣어주시고요. 부가가치세 210만 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산세 입력되기 전 모든 자료 입력이 끝나면 얼마의 납부세액이 나온다. 660만 원의 납부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됐을까요? 그럼 이제 입력 요 자리까지는 끝났죠. 근데 이제 우리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가산세 문제예요. 일단 여러분 매출과 관련된 가산세가 곧바로 보이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지금 내용을 들어가서 보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매출 쪽에 무슨 부분? 종이 세금 계산서를 무엇한 게 있다? 발급한 게 있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 회사는 현재 법인이다, 개인이다? 법인이 여러분. 법인은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자이죠. 근데 전자세금 계산서 대신에 종이 발급했으니까 공급가액 얼마에 대해서 2,500만 원에 대해서 가산세를 내야 됩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첫 번째 가산세는 우리 세금 계산서 발급과 관련된 가산세가 잘못됐다라는 거. 근데 그 부분은 우리 26번이라고 하는 부분에 가서 보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세금 계산서라는 부분에 64번에 가시면 뭐가 있다? 미발급이라는 자리가 있죠. 네, 이 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가산세는 세금 계산서 미발급. 이게 종이로 발급해도 미발급이 맞아요, 여러분. 종이로 발급을 해도. 그래서 난 부분. 그러면 지금 금액은 얼마이고요? 2,500만 원. 그리고 곱하기 몇 퍼센트? 그럼 여기 미발급 등이라는 부분에 가서 봤더니 가산세가 안 보이죠. 왜냐면 이 미발급 등 가산세는 3% 가산세가 있고 2% 가산세가 있고 1% 가산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도 모르시면 무엇 하시라. 전부 다 보여주진 않아도 이 글을 읽어보시면 기억이 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여기 내용에 가서 보니 3%도 있고 2%도 있고 1%도 있죠. 근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자가 종이를 발급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몇 퍼센트로 간다? 1%로 가죠. 네, 1%로 갑니다. 전 작성 방법 다시 다 듣게 여러분 가리게 할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1%입니다. 그러니까 퍼센테이지가 여러 개여서 지금 현재 여기 뒤쪽 참고라고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2,500만 원 곱하기 1% 하면 얼마예요? 25만 원.
네, 25만 원의 가산세를 기록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에 예정신고 누락분 확정신고 하지 않았나요? 그쵸? 그래서 지금 내용을 봤더니 지금 현재 예정 때 발생된 매출세액 얼마가 있었다. 자, 요거는 내가 눈으로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예정신고 누락분 7번이나 12번 자리 선택하면 오른쪽 화면에 보여져요, 여러분. 그래서 봤더니 매출세액은 37만 원, 그리고 공제가 가능한 매입세액은 17만 원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 두 금액의 차이를 빼보시면 우린 납부세액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일단 쓸게요, 여러분. 37만 원에서 예정신고 때 공제가 가능했던 매입세액 얼마가 있었다? 우리 17만 원이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17만 원이 있었습니다. 자, 요 금액을 빼면 실질적으로 저는 예정신고인 10월 25일에 얼마의 부가세를 덜 냈다가 될까요? 여러분 20만 원의 부가세를 덜 낸 게 되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20만 원만큼 나는 미납세액이 있었다라고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야 되는 납부세액 20만 원이 있으니까 우리는 신고와 그리고 납부를 성실히 했다 안 했다? 안 했다가 되는 거죠. 됐을까요? 그리고 지금 현재 보시면 이기 예정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22년 1월 25일 네, 이기 부가세 신고를 하는 것으로 가정한대요. 납부도 이때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3개월 이내니까 우린 신고 불성실 가산세 계산하실 때 몇 퍼센트를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면 75%를 무엇할 수 있다? 감면받을 수 있다라는 것도 기억했어야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우리한테 너무나도 친절하게요. 미납일수 하루에 10,000분의 2.5의 가산세를 계산해야 되는데 그 가산세와 관련된 미납일수도 계산해줬죠. 그래서 90일 그대로 적용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이 20만 원에 대한 가산세 계산을 해야 됩니다. 됐을까요? 그러면 자, 세금 계산서 미발금과 관련된 가산세 얘기는 끝났고 우리 부가세 신고서에 가셔서 무슨 부분 우리 신고 불성실과